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월요일 밤에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밤 시간에 야심한 시간 오랜만에 밤이 하니까 목이 메이네. 안 웃어요. 아니 오기 전에 뭘 하나 먹었거든요. 이 목에 딱 걸리네. 아, 나이가 혼자 들면 맛있는 걸 드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기표 의원님 그리고 김동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환입니다. 네, 두 분은 이재명을 지키는 7인의 어벤져스 소속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벤져스 두 분을 또 모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 재판 앞두고서 판결 나오기 전까지 왜곡된 법리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사실 여러 번 듣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종편은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죄 있는 것처럼 또 오늘도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 종편 패널들 이런 사람들 계속 나와가지고 뭐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뭐 또 누구지? 주진우 의원인가? 거기가 전담박하고 있죠 지금. 징역 1년이라고 내가 어처구니 없어요. 제가 방송에 나 오늘 채널에 가서 그랬어요. 무죄다. 그러고 왔어요. 아, 잘했습니다. 아, 답답해가지고 역시. 진짜. 예. 시원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진짜 화이팅. 힘듭니다. 말이 안 통하는 분들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두 분은 말이 잘 통하는 분들이니까 네.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뉴스였나요? 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놀라운 뉴스 중에 하나가 뭐 놀랍다고 제가 생각하는 뉴스는 그래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검사가 판사에 의해서 법정에서 쫓겨나갔다. 뭐 제 표현입니다. 이거는 쫓겨나갔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에요. 그런 일이 정확한 벌어졌습니다. 표현입니다. 네. 네. 어떤 일입니까, 김동완 의원님? 검사의 직무 발령이 그 공판 관여가 이제 위법했다는 것을 법원이 역사상 최초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문 자체가 특정 검사를 딱 지목해서 정모 검사는 이 법정에서 퇴정하라. 그런 명령을 재판장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 뭐 이유야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자기 검찰청 소속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상 그러니까 수사하다 보면 다른 관할을 넘어가서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외에서는 당의 검찰청 내에서만 직무를 행하라는 게 검찰청 법인데 예. 그 법을 어기고 부산지방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이제 서울과 성남을 오가면서 재판에 관여한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장이 이 부분은 위법하다. 해당 검사의 지금 공판 행위도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사는 이 재판장을 어지럽히지 말고 나가라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원래 이제 검찰청법에 따르면 네. 검사는 자기의 이제 직무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의 관할이 정해지고 그 관할에 따라서 이제 검찰청법에서는 각 검찰청의 소재지, 이름 이런 것들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법률 규정 사항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씩 위임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법률 규정 사항인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검사는 자기 직무 관할 범위 내에서만 원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네.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수사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좀 존재하고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 이제 검찰은 이런 겁니다. 일반 보통 사건은 예.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분리돼 있죠. 네. 워낙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 공판을 따로 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른바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이나 대형 사건, 옛날 말하면 특수 사건, 요새는 반부패 사건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수사하는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야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사하는 검사를 공판 검사를 쓰지 않고 수사하는 검사를 재판에 들어오게 보통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들이 2년 내지 3년 만에 이게 전근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보직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갔을 때에 그동안은 계속 공판에 들어갔다가 이제 근무지가 바뀌었으니까 네, 못 네.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죠. 검찰에서 어떻게 그동안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왔냐면 네. 직무대리라고 발령을 냅니다. 직무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성남지청을 예로 들까요?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는
그날 공판하는 하루를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라는 명령을 검찰총장이 냅니다. 하루만. 네, 하루만. 그래서 하루 왔다가 가서 재판만 하고 가는데 그게 검찰청법 자체의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도록 검찰청법 6조인가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정근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하루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 임명을 하거나 이런 보직을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옛날부터 약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보통은 이제 대검찰청에서 네. 검찰총장이 자기 쓸 검사가 부족하면 일선에서 이렇게 불러다 쓴단 말입니다. 예. 몰래 예. 몰래 쓰면서 들키면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내에 있어서는 검사 한 달 내에 직무 발령 대리 발령을 내요. 한 달이면 그래서 약간의 타협이 된 게 한 달 이상은 장관의 허락을 받고 한 달 한 달 내에는 이내는. 검찰총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 한 달 내에 하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달 만에 계속해서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바꿔가면서 검찰총장이 임의로 인사를 하고 있어서 그 위법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이번 재판에서 네. 검사 직무 대리 발령 가지고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유는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검사 직무 대리 발령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정하라고 한 것은 재판장이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검찰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법정에서 정검사더라고 이 쫓겨난 사람이 정검사 정모 검사라고 할게요. 정모 검사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자신의 성남 FC 사건 송무 관여는 퇴근한 다음 야근 업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직무 대리 발령과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사가 마치 투잡을 뛴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언론 보도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저녁에 하니까 문제 없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거짓말이죠. 사실은 거짓말이죠. 성남 FC만 점담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다른 일은 안 하고요. 예. 그 자기 직무 발령에 따라서 부산지검으로 발령됐지만 항상 예. 서울 재판과 성남 재판에 항상 출석했었고요. 모든 그 성남 FC 관련된 컨트롤을 한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관련된 사건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서 진술 조서를 받고 했었었고요. 이 검사가 지금 성남 FC 지금 성남 지원에서만 문제됐지만 예.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관련 사건에서도 이 검사가 나와서 공판 관여를 하고 자기가 발언을 하고 한 것이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남 지원에서 한 재판의 법리에 따른다면 지금 네. 이재명 대표 재판도 이 검사가 관여해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검사 한 명만 지금 문제가 됐지. 저희가 지금 한 몇 시간 동안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한 10명 상당의 검사가 자기의 그 검찰청이 아니라 네. 위법적인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서 지금 재판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결정문에서 나왔는데 이게 직무 대리 발령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직무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 어떤 그렇죠. 사고가 났었거나 했을 맞아요. 경우에 그런 취지로 있는 규정인데 이 검찰 내부에서 이 규정을 왜곡해서 대리할 어떠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직무 대리 발령을 일방적으로 내려서 다른 청 검사가 이제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이제 재판부에서 정면으로 그걸 응시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지적한 어떤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검사가 했던 어떤 변명이 누가 봐도 옹색하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령 위반을 자인하는 어떤 변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김동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검사들의 임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하던 사람이 공판을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사해 보면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많은 특수사건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네. 이 근데 결정문이 얼마나 통쾌하게 썼는지 예. 검사 주장이 이겁니다. 이렇게 수사에 관여하고 한 사람이 기록도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공판에 맞아요. 관여하고 그렇게 재판을 주장을 진행하는 하죠. 게 당연히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 결정문에서 어떻게 나오냐? 우리 변호인들은 공판이 시작하자마자 그 방대한 맞아요. 기록을 보고 그렇죠. 사건에 대응합니다.
변호사들도 이렇게 공판이 진행하고 나서야 기록을 보고 사건을 진행하는데 왜 검찰만이 그 수사했던 검사가 이 공판에 나와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사법 체계에 맞느냐? 공판 검사는 공판을 진행하면 된다. 그때까지 수사 검사가 했던 기록을 받아서 이게 훨씬 맞는 논리인 거죠. 오히려 그 균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변호사들은 재판을 시작하고 나서 그 방대한 기록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데 왜 검찰만이 수사를 했던 검사가 꼭 공판에 들어와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균형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이제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사실상 보면은 이게 검찰의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예. 검찰이 뭐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다라고 자신들은 주장을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이 되고 이런 이유가 사실은 그 검찰이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아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면 저 사람이 구속되어야 하고 맞아요. 그것도 옳은 것을 증명되려면 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면이 있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다른 배경도 또 있지만 예. 또 본질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법에서는 수사와 공판 검사를 공소 제기하는 검사를 분리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네. 공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공소 제기가 다른 검사에 의해서 됐다면 다시 공판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적어도 이 수사한 검사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이거 이상한데 하면 시정할 기회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로 제도가 개선되고 검찰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다라고 정말 자부할 수 있으려면 수사와 공판이 분리돼서 공판 검사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그것이 만약에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하면 실제로 공소 취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결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고 법원에서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처음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재판부가 그걸 용인하고 간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여러 번 그렇죠. 있었는데도 네. 변호사들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네. 이게 위법한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미 뭐 수년간 특수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서 용인이 돼 왔고 굳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또 판사들이 괜히 또 문제 트집 잡는다라고 이렇게 대응하는 판사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게 잘못된 것은 알지만 특별히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말 사법 질서가 지금 바로 잡혀 나가고 있구나. 잘 그런 지적하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지적하신 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알아도 네, 네. 지적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재판에 재판장께는 심기를 조금 또 건드릴 수 재판을 있고, 지연시킨다든지 그럴 수 뭐 있으니까. 쓸데없는 주장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변호인 입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동력을 걸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있는 그러면 일이죠. 이번 사안은 그럼 변호인 측에서 성남 FC 관련된 변호인 측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를 처음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도 재판장이 재판장이 먼저 먼저 관심을 제기했던 가졌던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재판은 그래도 재판장이 어쨌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정말 바른 재판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보면 저희가 공정한 재판을 그렇게 법원에 요구했지만 그거를 재판 지연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걸 꼬투리로 더 강한 형량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변호사들이 변론을 대응함에 있어서도 조금 소심해지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이 판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법관으로 임명되셨는데 네. 정말 대쪽 같은 판결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디에 이 법리에 허술함이 없습니다. 제가 결정문을 봤는데 어떠한 허술함도 없고 모순점도 없고 이 부분은 오히려 기성 재판장님들이 좀 이 판결을 보시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 부분은 뭐 대법원 가서도 충분히 깨질 염려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재판을 담당하셨던 판사님들도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예. 판사님에 의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법원 내에서도 끈
큰 어떤 논쟁 지점이 논쟁이 논란이라기보다 되겠죠. 논쟁 지점이 되고 아마 그래서 절차상의 어떤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예,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관행들이 깨져야 될 것 같아요. 검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수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법을 쓰는 거를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